여러분의 안티에이징을 책임지고 있는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오늘 명탐정 레이첼이 인천까지 달렸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입니다. 지방 흡입과 지방 이식 때문에 얼마나 잘하시길래 잠잘 시간이 없이 수술을 하시나 해서 달려왔습니다. 필러가 많이 대세인데 지방 이식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지방 이식과 네. 필러는 네. 상호 서로 도움을 주는 보완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네. 또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해가지고요. 예. 지방 이식도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하고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소 부위를 채우자고 할 때는 필러가 더 유리하고요. 예. 왜냐면은 필러는 1cc당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극소 부위를 채우는 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데 네. 많은 부위를 채우자고 할 때는 예. 굉장히 비싸요. 오. 더군다나 유지기간이 문제입니다. 맞아. 유지기간이 예. 2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예. 많은 돈을 들여서 얼굴 전체를 필러로 다 채웠는데 2년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예.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방이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이식 유지 기간이 지방이식은 예. 유지기간이 평생이죠. 아닌데 제가 옛날에 네. 여기 팔자에다가 네. 지방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근데 빨리 사라지던데? 이렇습니다. 지방이식을 네. 할 때 지방이식을 10을 넣으면은 3 정도 많이 살아남아 봐야 4 살아남고 이 살아남은 거는 평생 가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지방이식 넣었던 거 다 없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생착된 지방은 평생 가요. 그런데 팔자주름이 아마 더 심해져가지고 예. 그 효과를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일 처음에 지방을 제가 10을 넣으면은 3, 4만 살아남고 다 없어진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10보다 더해요. 왜냐면은 환자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막 마취, 예. 그다음 붓기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10이 아니라 20으로 느껴요. 음. 근데 여기에 사실 넣은 지방은 10이고 네. 한 10 정도는 마취약과 붓기. 붓기. 그래서 20에서 3, 4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식은 정밀하게 넣기에는 필러가 더 좋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유지하고자 하면은 지방이식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레이첼 님이 여기 네. 지방이식을 넣었는데 효과가 없어졌다. 지방이식은 한 번 뽑으면은 그 지방은 한 번 뽑을 때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막 한 200cc도 뽑을 수 있고 뭐 300cc도 뽑을 수 있고 많이 뽑으려면 많이 뽑으니까 네. 얼굴 전체에다가 뭐 팔자도 하고 싶고 여기 마리오네트도 하고 네. 싶고 앞볼도 이마도 뭐 관자놀이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지방이식으로 해야죠. 그런데 팔자는 살짝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굳이 지방으로 하기보다는 예. 필러로 하는 편이 더 편하죠. 아,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쁜데 빈곤해 보이는 얼굴이 지방 이식에 최적화된. 그렇죠. 지방 이식이 효과적인 게 금방 네. 말씀하셨던 예. 얼굴은 예쁘신데 너무 살이 없으지 않고 말라 보여서 예. 생기가 좀 없어 보이는 예, 분들. 예.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좋고요. 예. 두 번째로는 중년, 나이가 40대, 50대가 됐는데 얼굴이 퀭한 느낌이 있어요. 살이 너무 없으셔서. 그런 분들은 동안 수술로도 굉장히 좋은 것이 지방 이식입니다. 아, 동안 시술이 리프팅만 아니라. 그럼요. 저는 젊은 친구들만 하는 게 지방 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 안면 거상 마르셨는데 예. 피부 처짐은 심한데 또 이런데 중간면에 보면 볼륨감이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안면 거상 수술을 같이 하면서 이런데 지방을 넣어주면은 효과가 훨씬 좋은 경우입니다. 얼굴만 살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방 흡입과 지방 이식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네. 배 지방도 뽑았으니까 원장님 배도 홀쭉해지겠죠 하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저희가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뽑는 지방의 양은 지방 흡입을 위해서 뽑는 양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원장이 지방 흡입과 이식을 동시에 주세요. 네. 라고 하면 예. 지방 이식을 위한 지방을 따로 뽑고 그 다음에 지방 흡입을 배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한꺼번에 빼가지고 남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요. 만약에 흡입이랑 이식을 같이 하시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식을 위한 지방을 배에서 미리 뽑아요. 깨끗하게. 네. 그건 오염을 시키지 않고 네. 보관을 하고 정제를 네. 하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오. 다시 이제 소독을 해서 이제 지방 아. 흡입을 흡입기로 네. 하고 예. 그 다음에 흡입이 끝나면은 얼굴에 아까 뽑아갖고 정제시켜놨던 지방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딱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붓기까지 해가지고 20인데 3이 남아서 다시 이렇게 2차. 예, 지방 2차, 2차. 혹은 3차. 예, 그거 할 때 냉동을 해서 음.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많이 뽑아서. 네, 그렇게 하죠. 지방의 생착량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요. 지방을 어느 정도 극도로 좋은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쓰면은 안전할까에 대해서는 그렇죠.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지방을 한번 뽑을 때 원하는 목표치가 1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이마에다 10을 넣을 건데 제가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뽑는 용량을 많이 뽑은 다음에 처음에 10, 저는 얼마를 넣어야 되나? 10을 이마에 넣겠다고 했었을 넣어야 때 되나 봐. 머릿속으로 생착량이 3이니까 10 예. 넣으면 3이 남으니까 예, 예. 그러면 10을 남기려면 30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마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0을 못 넣어요. 응. 그리고 그렇게 터질 것처럼 많이 넣으면은 생착률이 또 더 떨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목표가 10이라면은 제일 처음 1차 때 적당량해서 7 정도를 남기게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넣겠죠? 네. 그러면은 한 7 정도가 남으면은 네. 나머지 3은 3을 2차 때. 그때는 지방을 뽑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1차 때 뽑았던 지방을 극저온 냉동을 시켜서 네. 2차 때 정제해서 쓰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4개월. 유지간이 한 6개월까지 6개월. 그런데 조금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한 4개월 안에 끝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4개월 안에 2차든 3차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10을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2차, 3차까지 뺀다. 그렇죠. 예. 그러면 흡입도 되겠네, 뭐. 알았어. 그 양량이 10배. 예. 근데 한동안 이게 강남에서 정말 핫 이슈여가지고 홍보를 잘하신 건지 정말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흡입을 함으로 인해서 날씬도 해지고 가슴의 볼륨을 이렇게 해준다. 지방 이식을 가슴에 넣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입과 이렇게 가슴 볼륨을 같이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얼굴 이식,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배에서 뽑은 지방을 가지고 얼굴에다 네. 넣으면은 이제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거고요. 따로따로 하는 수술 한 번에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금방 질문하시는 가슴 지방 이식으로 가슴을 네. 키울 수 있냐. 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가슴을 전문으로 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들 여러분 전부 다 네. 지방 이식으로 가슴을 키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게 가슴-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유행했다 사라진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일단 세계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보는 그 교과서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 교과서에도 지방을 100% 써서 가슴 확대를 하는 거는 아주 추천하지는 않는다. 물론 하지는 말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생착률을 의사가 알 수 없어요. 생착률을. 네. 두 번째로는 가슴이 단순히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방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양이 예쁜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보형물로도 모양을 만들어도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을 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든다고는 또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방이 많은 양의 지방을 넣으면은 석회화라고 약간 지방이 괴사되면서 이렇게 영상 사진을 찍으면은 석회화된 걸로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암과 같은 거랑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학과 선생님들도 초반에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신 경우에는 영상학과 선생님도 보시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말씀하신 경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슴 보형물에 뭐 한쪽에 약간의 볼륨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뭐 지방 이식을 조금 보조적으로 쓴다는 거는 된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확대를 막 하려고 하면은 지방 이식보다는 보형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게
미용 시술인 줄만 알고, 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시지 했는데, 이게 또 동안 시술이라 하니까 제가 질문이 더 많이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더 제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정말 유익하고 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